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 핫딜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윤지입니다. 간밤 미증 시가 약세 전환을 하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장 너무 빠져서일까요? 오늘은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결국 상승폭 대다수를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코스피는 2300선을 지켜주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약세장은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만한 힌트 어느 부분에서 찾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주에서 그런 위험을 한번 타개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배워가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로 더욱 간편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은 정말 이번 주 마감을 했던 장이었는데 기분 좋게 또 마무리를 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윤재 앵커님께서도 앞으로 이 위험을 타개할 만한 힌트가 뭘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 장에서만큼은 어떠한 힌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제 하락분에 비해서 오늘 상승폭이 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신문이나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저는 거기에서 좀 힌트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신문 1면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 2300선을 깨줬다. 굉장히 위험하다. 자, 이게 저점을 나타내는 오히려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1년 6월 달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신문 1면에 3,300선 돌파해줬다.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 줄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는 줄줄이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뭐 2100선도 위험할 수 있다. 신문 1면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진짜 시장이 바닥을 좀 다져주고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런 좀 주가 반등이 올라와 줄까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점부터 올 겨울까지 산타 랠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장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300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2300선 지켜주면서 2400선에서 저항 맞고 다시 2300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견고히 다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건 오히려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면서 내 종목도 막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 종목이 지수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 빠졌던 하락분만큼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서 내 종목도 빠지고 이제 손절해야 될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1980년대부터 이제 코스피가 생성되면서 계속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면 언젠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지금 날씨가 춥다고 해서 이제 겨울이 올 거지만 그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바닥을 다져줬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에 들어가시거나 내가 신규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위기가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장 좀 지켜보시면서 그 위기, 기회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기가 곧 기회다. 참 이 말이 와닿는데요. 오늘 이 15분 동안의 위기가 있는 종목을 기회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먼저 온 종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고요. 48만 900원에 매수하셨고 3분의 1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바닥이라 섣부르게 생각한 게 화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구해봅니다 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소통창을 보고 나서 LG 생활건강을 찾아봤더니 어닝쇼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거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고가가 178만 원까지 찍은 이후에 주가가 줄줄이 흘러내려졌습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쇼크로 해서 증권사들마다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오히려 그 증권가에서 하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로 갔던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올라갈 때 주가를 높여놨더니 내려가고 내려가서 더 내려갈 줄 알았더니 올라가는, 그래서 증권가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해놓으시는 게 좋고 이걸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178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30만 원대로 6배 이상 거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역시나 이제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나 소비 침체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매출이 이번 분기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 이 종목을 그냥 못 버티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요, 저는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LG생활건강 종목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매출이 좀 빠져주기는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빠질 거냐? 저는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178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손절하시고 떠나가는 분위기예요. 여기에서 나도 떠나간다? 이거 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0% 정도 빠져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바닥을 잡아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셔서 추가 매수를 못하는 건 아쉽습니다만 48만 원 정도까지는 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분 좀 내 주가 대비 많이 내려가서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버티시면요,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LG 생활 건강 관련해서 반등 가능성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강력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소통창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LS전선 아시아입니다.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고요. 수익 중이시네요. 이거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왔는데 LS전선 아시아 굉장히 많은 주목 받았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래일째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이 지금이면 괜찮을까요? 일단 LS전선 아시아 이 종목에 대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이 초전도체 이 논문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LS 종목 자체는 굉장히 전망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스코그룹 다음으로 쳐주는 게 LS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앞으로의 전망성도 굉장히 좋고 전선, 케이블 만드는 회사인데
그 해상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해적 케이블. 이 해적 케이블 쪽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성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입절권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분은 내가 분명히 챙겨가시는 게 좋고 지금 심리적으로 강한 이 지지선 부근이 11,000원 부근, 10,000원 부근까지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한 지지선 부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고 이 1,800원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전망성이 굉장히 좋고 이제 뭐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탈하지 않기 10,000원 이탈해주지 않는 선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시는데 1차 목표가는 14,000원 부근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17,000원 부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에서 2차 목표가는 17,000원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TCC 스틸입니다. 6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5% 있습니다. 이거 복구 될까요? 라고 오신 거 보니까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TCC 스틸 오늘 종가는요. 55,700원. 아, 손실이 조금 되십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개의 기법으로 이제 포착이 한번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20%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와졌던 종목인데,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런 저점을 보게 되면 9,800원 부근에서 거의 75,000원까지 7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고점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물량 모아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매수하신 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9,000원대에서 75,0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점의 위치고요. 자, 이렇게 고점에서 매매하실 때는 저는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점에 샀는데 내가 장투를 생각한다. 언젠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거의 7배 이상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은 너무 당연한 처사라는 거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제가 항상 너무나 강조 드리는데 쌍봉 패턴이 나와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75,000원 부근을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 지지선 부근인 48,000원 부근을 이탈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차 상승을 하면서 삼중 청정형을 그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8,000원 부근 이탈해 주느냐 이탈해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손절하기에는 저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까지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고 만약 이 추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나 뭐 재료나 호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전고점 부근인 75,000원 부근 75,000원 부근까지 수익을 챙겨 가시고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종목을 들어가시거나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반도체 부품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7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을 보냅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경남스틸을 보겠습니다. 경남스틸이고요. 3,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7% 비중 있으십니다. 제가 이거 미리 소통창에서 봤는데 경남스틸 별다른 이슈나 공시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거래일째 하락 추세 보여주면서 손실이 조금 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기는 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850원. 네. 거의 이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을 때 진짜 윗꼬리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여기서 경남 스틸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 지금이 막차구나 하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이게 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상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쓴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저평가 부근,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박스권이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 3,400원 부근에서 거의 2,800원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하고 횡보한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내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가 한 3%에서 5% 정도 넣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에서 파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포모 현상 때문에 3,800원까지 3,8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물리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재료들 자체가 뭐 방산이나 뭐 드론 쪽 그리고 뭐 유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경남 스틸 쪽으로 재료가 들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3,8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종목이 안 올라가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줬을 때는 전량 매도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 부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 줄 수 있어요. 자, 2,800원까지 오신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내 매수가가 올라오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 부근 2,800원까지 오셨을 때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1분 남아서요. 빨리 다음 종목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SBB테크입니다. 6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있으십니다. 너무 바닥이라 속상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SBB테크가 올해 9월에 고점 한번 찍어주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점도 뚫린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평선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역배열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이제 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바닥까지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내 매수가보다 계속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서 추가 매수를 너무 쉽사리 하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가 매수는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진짜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찾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 칼날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지금 내려오는 중에도 굳건히 마음을 갖고요. 일단 한번 참으세요. 그리고 차트가 옆으로 갔을 때 다시 말하면 횡보를 했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 15분 상담 코너에서 SBB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는 좀 소외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셨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의 반토막보다 더 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금 우려가 되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종목 추가적으로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SBB테크 같은 로봇 관련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되면서 이제 눌려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내려와 줄 만큼 내려와졌고 이제 바닥을 좀 다져줬을 때는 오히려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쪽에서는 이제 새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임금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 빈 구멍을 어떻게든 메워야 돼요. 그 희망이 바로 AI랑 로봇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나 업황 쪽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물론 전쟁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료 터트려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시면서 바닥 다져줄 때는 우리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주가가 너무 바닥이라서 속상하다.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추가적으로 상담 조금 더 들어봤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재료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길게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키워드가 좀 많이 집중이 됐던 게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도 오후에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은 현대차와 기아 다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주?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쪽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기아차 같은 경우 270% 네.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좀 선반영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게 뭡니까? 현대차, 기아차 매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고 많이 못 올라갔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매수해라. 제가 굉장히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고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오늘 기아차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단순히 실적만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업황 대장주가 완성차의 대장주 현대차, 기아차지 않겠습니까? 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뭔가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내가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약세장 속에서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결국 실적주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저가 매수세로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코너는 끝났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참 혼돈스러울 때 그럼에도 저희 1000개 기법은 분명히 기둥이 뜬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1000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종목 상담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나 방금 나왔던 종목 SBB테크 같은 네. 경우에도 1000개 기법에 저점 부근에서 이미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허기용 전문가를 좀 일찍 만나고 이 1000개 기법을 좀 일찍 만났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내가 그냥 좀 뉴스만 보고 여기서 좋다 하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네. 보면요. 저는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기 싫으신 분들은 오늘 1000개 기법 이 허기용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 그쵸. 손절가도 좀 잡아보시고 매수 타이밍은 이때쯤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제가 청계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계기법 포착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자, 이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상향 추세는 뭐고, 급등 전조 신호는 뭐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세력들은요, 저가에서 이 종목들을 매수해요. 좀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 횡보하는 구간에 알게 모르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시장에 오히려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이거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인가 하면서 개미들이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몰래 이렇게 매집을 하는데 매집을 완료한 이후에는 뭐를 하겠습니까? 이게 좋다.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다. 뉴스나 뭐 이런 기사들을 막 뿌려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종목이 엄청난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데 우리는 그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얘기만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트 보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네, 조건 첫 번째는 네. 이거래 이전 대비 상승. 이제 상승 추세로 막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매수를 딱 진입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세력주들을 잡아낸다. 이게 조건 첫 번째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차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허경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검색식 설치를 하셨어요. 그럼 이 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기둥 딱 보시면 이 영롱하게 빛나는 1000개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다 줄 바로 그 기둥입니다. 자, 이 기둥은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방법들은 굉장히 많고 또 이걸 보는 시야를 기르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둥 하나로 세력들이 1차적으로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의 계단이라고 했죠.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줬을 때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매수에 들어가면 돼요. 매수했다가 물려서 손실이 크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손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첫 번째 계단이 손절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가 대비 이 손절 라인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1000개 기둥으로 들어가서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은 5% 정도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세 번째 계단,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주는 한 번에 상승할 때 3%, 2%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아요. 크게는 뭐 50%, 100%, 200%, 300%까지도 상승을 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이제 막 뉴스에서 나왔을 때 포모 현상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 많은데 이 1000개 기법 받아가셨던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었냐면 이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매수를 했으면 76만 4천 원까지 9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종목 상담에서도 뭐 2차 전지 관련주 이거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자, 그러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린 그런 후회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반복, 후회 1000개 기법 하나로 이제는 그런 후회와 고민 없애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포스코 DX 차트예요. 이번에는 기둥이 3개가 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물량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매집하는 물량, 매집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 번 상승했을 때 그 상승폭은 훨씬 더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포스코 DX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었냐면요. 15,000원대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와. 자, 여기 뭐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가 아닌 15,000원대에 우리는 매수 기회를 1000개 기법을 통해서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400원까지 무려 30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1000개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런 손익비입니다. 손실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스웨덴에 그 크리스찬 콜라막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거든요. 네. 그분은요,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0억 원까지 주식으로 모았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손절 라인이에요. 승률은 오히려 25%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내가 승리 횟수는 작아도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좌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 원리, 원칙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요. 진짜 천계기법 제발 좀 받아가셔서 그런 원리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에서도 욕심을 지나치게 갖지 않은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수익을 내는 방법도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원리 원칙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꼭 천개 기법 검색하셔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천개 기둥이 뜬 종목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인데요. 약세 시장 속에서도 단기 이평선 지켜주면서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도 좀 추세가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도대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길래 좀 상승하는지 먼저 살펴주실게요. 자, 현대바이오는 역시나 바이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가 거의 4배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정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완연한 겨울이 오게 되면 코로나 급증 환자 수도 훨씬 더 급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바이오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제프티,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와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네. 말이에요. 이런 모멘텀을 얻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을 보고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애매한 종목입니다만 천개 기법은요. 이런 뭐 긴급 승인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에서요. 차트를 봐볼게요.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둥을 통해서 저희가 매수와 그리고 손절을 반복하면서 시드를 우상향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둥이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단 돌파해 줬으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후에 1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과감히 매도를 해주시고, 이번에 기둥이 떴는데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줬어요. 네. 수익 구간도 안 나와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는 손절을 딱 원리 원칙대로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주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1000개 기둥으로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0% 수익률, 마이너스 5% 손실. 이렇게만 해도 5% 수익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세 번째 기둥이 떠졌어요. 역시나 세 번째 계단 돌파를 해줬죠. 과감히 매수에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계단 지지해 주면서 주가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90%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승률 2승 1패죠. 그리고 수익은 거의 95%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개 기둥이 나와주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수익을 보는 건 아니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요. 승률이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내 수익, 내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실려주지 않았어요. 개미들만 털어줬고요.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에서 기둥이 2개나 떠졌다란 말이죠. 그리고 재차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저항선 부근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항을 꾸준히 받았던 부근이 있어요. 자, 이 저항선은요.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주식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죠. 자, 근데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려줬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그렇죠. 하면 저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차적으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고점 부분 있죠. 전고점 부분에서 똑같이 저항을 맞아줬다란 말이죠. 네. 그리고 윗골이 달린 이 캔들에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와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쌍봉 그려주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대바이오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고 싶다. 아, 눌림목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변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현대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바이오까지 살펴봤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천개 기법의 교과서 같은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바이오 차트를 살펴보시면서 아,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시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가 나와 있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 상담 전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부품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18%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가가 가속 페달을 좀 밟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품 완성차 이런 종목들보다는 부품 관련주 사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그럼 허경 전문가님 부품 관련주가 너무나도 많은데 어떤 거 사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역시나 내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을 1000개의 기법으로 한번 검색을 그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 돌파를 해줬다. 이거 좀 과감히 매수를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과감히 매수해주는 만큼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라는 네.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하이퍼캐스팅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1000개 기둥이 작년 말에 한번 떠졌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폭을 8,000원대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이런 고점 찍었을 때 내가 얼마든지 매도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은 나와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000개 기둥이 떠졌는데 이게 8월 말 부분에 떠졌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생각보다는 잘 움직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때 한참 이제 순환 메테마가 돌면서 초전조태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00개 기둥 떠준 이후에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죠.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8,800원까지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2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2달에 80%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1년 전에 추천했던 종목 또 이만큼 올랐죠, 손절 라인도 계산 안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손절되면 손절됐다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도 이평선 완벽한 정배열을 보여주면서 추세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부품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고점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1000개 기둥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있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싶은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타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추천해 주셨던 극동유화였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4%대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좀 우려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사실 극동유화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원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이 종목 변동성이 너무 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신 바 있어요.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짜면 될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 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극동유화가 그래도 잘 버텨준 종목이에요. 네. 다른 종목들은 뭐 거의 맞아요.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극동유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00개 기둥으로 검색이 된 종목이기 네. 때문에 세력들이 좀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가장 강하고요. 역시나 지금 전쟁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아직은 저는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확전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중동 지역이나 이란 쪽으로 이 전쟁이 퍼졌을 때는 유가가 거의 배럴당 150달러까지 그쵸.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만큼 한번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저는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역시나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으로 종가 마감을 한 네. 그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매물대 구간에서 윗골이 달려주면서 두 번의 저항을 받아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계속 깨려고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리창도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하면 언젠가 부서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고 21선도 이탈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면 추가적으로 홀딩을 가져가셔도 되고 목표가인 5,57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5,570원 찍어주고 또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살펴보니까 지금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극동유화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승인더 종목인데요. 10월 25일에 3,615원까지 고점을 터치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은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화승인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자,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 가져왔을 때도 갑자기 무슨 아디다스 ODM, OEM 맞아요. 이 종목을 가져오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저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런 흔적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걸러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0개 기준까지 한번 떠졌어요. 지금까지는 막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도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세력들이 내 매수가, 세력들의 평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단가까지는 내려오지 않게 좀 매집을 잘 해주고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디다스 신발 OEM 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이 그 신사업 쪽으로 히토리 쪽도 있어서 이 페라이트 종목으로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차트가 한번 하락해준 이후 4,435원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이 횡보를 해주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자, 이 바닥을 지켜주는지 알았으나 역시나 저점 깨주면서 개미털기,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RSI 30 구간 찍어주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그 와중에 이 1000개 기둥이 떠졌단 말이죠.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빠져 내려가는 중간에도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너무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첫 번째 계단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호재나 재료를 들고 한번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 펌핑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승인더 차트 보니까요. 오늘은 지금 10월 25일에 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은 듯 합니다만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널려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화승인더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좀 선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지금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다양한 종목들 상단부터 언박싱 종목들도 미리미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맥스 MBT 이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화승인더처럼 이 종목도 추세가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코스맥스 NB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에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재료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결국에는 건기식을 생산 제조하고 네. 있는 이런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이 코로나 환자 수는 제가 봤을 때 겨울에 최고로 이제 많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건기식 이런 업종들이 언제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코로나가 반발하면서 환자 수가 급증을 했을 때 그때 건강기능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매출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자, 이런 걸 예상했을 때 겨울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했을 때 다시 한번 건기식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업종만 볼 게 아니라요. 어쨌든 지금 산타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할 텐데 뭐 이 주도주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시나 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건강기능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업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됐다. 네. 이걸 통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1000개 기둥 과거에 한번 떠졌었죠. 그리고 상승 구간 한 20% 정도 구간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떠줬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1차적으로 보여줬었고 다시 횡보 매집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펌핑을 강하게 시켜줬다란 말이죠. 그 이후에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 1000개 기둥이 다시 한번 나와줬어요. 자, 이쪽 구간에서 들어가셨어도 7,100원까지 5,000원 부근에서 7,100원까지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어도 굉장히 뭐 짭짤한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세력들이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 이 거래량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은요, 밥이에요, 밥.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야 점프도 높게 뛰고 오래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은 뭐다?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고요. 반대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빠지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좀 깊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자, 이때 하락 추세 때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그러네요. 건 덩치가 작은 개미들만 빠져나갔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세력들은 매집을 한 이후에 펌핑시켜서 가격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1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 전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를 해주는 와중에 천개기둥이 떠줬단 네.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매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손절 라인은 딱 지키면서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980원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5,980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30원 부근, 이 매물대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말 혼돈의 카오스 같은 시장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정말 주가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종목 코스맥스 MBT 오늘 1000개 기둥이 떴다고 하니까요. 매수 전략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중앙백신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미 언급이 됐더라고요. 오늘 언급이 됐고요. 수익률을 인증해 주신 분들 이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중앙백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뭐 스윙 투자로 보는 이 천개기법에 대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립니다만 이렇게 단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네.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중앙백신 제가 이제 스윙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럼피스킨병 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관련주들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중앙 백신을 가져온 이유 차트를 통해서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역시나 오랫동안 매집을 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17,000원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네. 단기간에 올라간 만큼 단기간에 많이 뺐다는 네. 말이죠. 하지만 세력들이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했으나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건 역시나 거래량을 통해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한 이후에 이번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한번 하락을 해줬는데 저는 충분히 눌려줄 만큼 눌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병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 탄력을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84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주시면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가 안 걸어놓고 대응하시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3,6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 중앙백신 들고 오셨는데요.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손절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언박싱 종목의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면 네, 이렇게 오늘 한 시간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던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혼자서는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핫틀 코너 늘 함께해 주셨다면 그럼에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 배워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노란톡방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상담 번호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 종목 다양하게 전화를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